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2400년 전 중국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SNS도 없던 그 시절, 두 남자가 보여준 우정의 깊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친구를 만납니다. 페이스북 친구, 인스타그램 팔로워, 카카오톡 친구 목록. 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경지교는 단순한 고전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최고 형태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삶의 가치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누군가와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고대 중국의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현대 한국 사회의 실제 인물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동지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문경지교와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문경지교는 목을 베어도 변하지 않는 교분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함께할 정도로 깊고 진실한 우정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문은 목을 베다, 목을 자르다. 경은 목덜미. 지는 무엇의 소유격 조사. 교는 사귀다, 교제, 친분. 이 사자성어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절대적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문경지교의 유래는 중국 전국시대 기원전 475에서 221년 역사서인 사기의 연파 인상여 열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나라의 명재상 인상여와 명장 연파 사이의 우정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조나라 시대 인상여는 원래 미천한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지혜와 용기로 조나라의 재상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완벽기조 사건입니다. 조나라의 명옥인 화시벽을 진나라 왕이 15개 성과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인상여가 사신으로 가서 진왕의 속셈을 간파하고 화시벽을 무사히 되찾아온 것입니다. 한편 연파는 조나라의 명장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조나라의 군사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신이 미천한 인상여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자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연파는 공개적으로 나는 인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모욕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상여는 연파와의 만남을 피하고 조회에서도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연파의 수레를 보면 옆길로 피해갔습니다. 인상여의 가신들은 이를 비겁하다고 여겨 그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상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연파 장군과 진나라 왕 중 누가 더 무서운가? 나는 조정에서 진왕을 꾸짖고 그의 신하들을 모욕했지만 지금 연파 장군을 피하는 것은 사사로운 원함보다 국가의 안위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면 반드시 한 마리는 상하게 됩니다. 내가 이를 피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인상여의 진심을 알게 된 연파는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연파는 상의를 벗고 가시나무 회초리를 짊어지고 인상여의 집을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영청죄,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죄를 청한다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인상여는 연파를 기꺼이 용서했고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려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생사를 함께하는 벗이 되자. 이로부터 문경지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조나라의 국력을 크게 강화시켰고 강력한 진나라의 침공을 여러 차례 막아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경지교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우정과 동료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문경지교가 현대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상여와 연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질투와 오해를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상여가 개인적 감정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처럼 진정한 우정은 사소한 다툼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할 때 가능합니다. 연파의 부영청제와 인상여의 너그러운 용서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문경지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정치적 라이벌이었지만 민주화라는 큰 목표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두 사람은 야당의 대표 주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1997년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김영삼을 만나 "형님, 이제 우리가 함께 이룬 민주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김영삼 역시 정권 교체를 통해 우리가 꿈꿔온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며 김대중을 축하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90세의 고령이었던 김대중은 휠체어를 타고 김영삼의 빈소를 찾아 "오랜 동지여, 먼저 가는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를 이끈 박지성과 이영표의 우정은 스포츠계에서 문경지교의 현대적 실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1999년 피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박지성은 공격형 미드필더, 이영표는 수비수로 서로 다른 포지션이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과 국가대표에 대한 책임감이 같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두 사람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과인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전에서 이영표의 결승골과 스페인전에서 박지성의 활약은 전 국민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경기 후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가장 빛난 순간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였습니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영표는 토트넘에서 각각 EPL에서 활약했습니다. 서로 다른 팀에서 뛰었지만 경기가 끝나면 항상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영표가 부상으로 고생할 때 박지성은 "형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박지성이 맨유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영표는 지성이가 한국 축구의 자랑이라며 공개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지성과 이영표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관계도 문경지교의 좋은 예입니다. 두 사람은 1950년대부터 한국 경제계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건설업에서, 이병철은 무역업에서 시작하여 각각 현대와 삼성을 거대 기업 집단으로 키워냈습니다. 사업 영역이 겹치면서 경쟁이 치열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이 본격화될 때 두 사람은 개인적 경쟁보다 국가 발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정주영은 "이 회장과 나는 경쟁자이지만 우리 모두 조국 근대화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일화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기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공단 건설을 따냈을 때 삼성에서 필요한 철강제를 우선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병철은 국가적 사업에서는 경쟁자도 동지라며 적극 지원했습니다. 1987년 이병철이 별세했을 때 정주영은 평생의 동지를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정주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회장과 나는 한국 경제 발전이라는 같은 꿈을 가진 동지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마라톤 선수였던 손기정과 남승룡의 우정은 민족적 시련 속에서도 굳건했던 문경지교의 사례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은 금메달을, 남승룡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두 사람은 일본 대표로 출전해야 했고 시상식에서 일본 국기가 개항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기정은 시상대에서 머리를 숙이고 월계수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이때 남승룡은 손기정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며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했습니다. 귀국 후 두 사람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손기정이 일본 관원에게 불려갈 때 남승룡은 형님과 함께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방 후 두 사람은 한국 마라톤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손기정은 후배 마라톤 선수들을 지도하며 남승룡은 체육행정가로 활동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손기정이 성화를 들고 입장할 때 남승룡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우리가 꿈꿔온 진정한 올림픽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경지교와 같은 진정한 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한 피상적인 소통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뢰의 기초입니다. 좋을 때만의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련을 함께 극복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문경지교는 단순한 고전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최고 형태이자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인상여와 연파의 고전적 우정에서부터 현대의 여러 인물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동지애까지 문경지교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문경지교와 같은 진정한 우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필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경지교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더욱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진정한 동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문경지교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진정한 벗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